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조민환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중국 황제의 서화사랑입니다. 앞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림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그림입니다. 대나무 밑에서 뿔록 나온 배를 이렇게 환히 드러내고 턱을 괴고 있으면서 하늘을 지긋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 인물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인물은 지금 이 대나무 밭에 온 원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그림을 보시다 보면 여러 개의 도장이 찍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흔히 낙관이라고 하는데 일단 왼편 화면 그림 왼편 위에 있는 큰 도장 광운지보라고 되어 있는 도장이 있습니다. 이 도장은 이 그림을 그린 본인이 찍은 도장입니다. 그림에 비해서 도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광운지보 옆에 또 동그란 또 도장이 찍혀 있는데 그 도장은 청나라 때 가경 황제의 도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도장 밑에 두 개의 도장이 또 찍혀 있습니다. 삼희당 정감보, 그 다음에 의자손이라고 하는 글이 새겨진 도장입니다. 이것은 청나라 때 걸륭 황제 도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의 상단, 오른편 상단을 보시면은 또 동그란 도장, 네모난 도장, 그리고 그 밑에 또 여러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림의 오른편 상단에 있는 동그란 도장은 역시 가경 황제의 도장이고 그 밑에 있는 도장은 선통 황제의 도장입니다. 다 청나라 때. 그리고 이제 그림 오른편 밑에 있는 도장은 앞서 봤던 걸륭 황제의 도장입니다. 도장들이 거의 대부분 황제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청나라 때. 이 그림을 그린 인물은 바로 명나라 5대 황제 주첨기라고 하는 황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황제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렸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현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저렇게 한가로운 모습으로 그렸을까요? 생긴 것을 보면은 좀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데, 제갈량이 융중에서 은거할 때의 그 모습을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융중은 어디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비가 삼고초려 했다라고 하는 그 제갈량의 고향이 바로 융중입니다. 그래서 유비의 삼고초를 받고, 유비를 돕기 전에 제갈량이 이렇게 한가롭게 그렇게 여름철 하루죠. 여름철 하루를 보내는 그 전경을 그린 그림입니다. 제갈량 머리 뒤에 보면은 받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머리를 받치고 있는 게 그건 바로 책입니다. 제갈량이 사람들한테는 대나무 밭에 책을 보러 간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 실제로 이 대나무 밭에 와서는 책은 그냥 벽에 삼아 그 벽의 용도로 사용하고 그리고 아마 그때는 더운 시절이었던 모양입니다. 융중은 조금 남방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더운 날씨인데 여름철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대나무가 있는 숲으로 와서 그리고 저렇게 아주 시원하게 배를 드러내놓고 한가로운 때를 보내는 그런 어떤 제갈량의 모습입니다. 배를 잘 보시면은 배꼽도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또 풍요로운 배의 모양이죠. 저 풍요로운 그 배는 요즘은 뭐 다이어트 대상이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 부귀를 상징하는 그런 또 의미가 있는 그런 배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그림을 그린 작가가 누구냐? 황제라는 겁니다. 중국 역사를 보면은 황제이면서 이렇게 그림도 잘 그리고 또 글씨를 잘 쓴 이러한 그 유명한 그 황제들이 몇몇 있습니다. 이번 제 말씀은 이와 같은 그 황제들이, 중국 황제들이 서화예술에 어떤 장기를 보였느냐, 그리고 그와 같은 걸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개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그림도 주첨기 황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주첨기의 어떤 예술을 말씀드릴 때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요즘 집에서 많은 그 애완견을 기르고 있는데 그 대나무 밑에 있는 애완견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애완견이 뭔가 주인을 향해서 아주 애틋한, 뭔가 갈망하는 그런 어떤 눈망울을 그린 그림인데, 저 애완견은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은 궁녀입니다. 궁녀. 황제의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궁녀를 그린 그림입니다. 이후에 좀 더 다시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이번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국 황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제가 좀 제가 아는 또는 찾은 자료를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이 자료가 100% 정확한 건지 저도 약간 좀 의문은 있는데 어쨌든 중국 황제에 대한 개략적인 것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좀 적어 봤습니다. 황제는 그 삼황오제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 황제는 하늘의 명을 받은 인물, 즉 하늘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 천자라고 하는 그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그 천자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듯이 하늘의 명을 받은 인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후에 이제 황제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붙어졌다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황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진시황, 처음으로 황제라고 하는 것을 일컫는 그 진대왕이라고 해서 진시황이라고 하죠. BC 221년, 이름은 영정입니다. 로부터 여러분들 아마 마지막 황제라고 하는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을 겁니다. 그 마지막 황제인 부위 또는 이제 중국어로 후이라고 하는 인물이 1912년에 폐위될 때까지 약 2100여 년 동안 황제와 또 왕의 칭호를 받은 인물은 약 한 560여 명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황제라고 일컬어진 인물은 한 400여 명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가운데 이제 235명의 평균 수명은 약 38년, 40년도 채 안 된 경우가 있고, 또 많은 인물들이 그 황제 지위에서 오래 있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평균 재기간은 10년이라고 하는 그런 또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도 예를 들어서 한나라 무제가 한 54년, 그리고 이제 청나라 강희 건륭이 약 60년 정도 재위했던 점에서 좀 특이한 그런 또 면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황제에 대해서 이제 보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